저희가 이제 일반 현장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어저께 밤에 늦게 응급실에서 꼬맸는데 꼬맨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좀 꼬매고 싶어요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봉합하는 경우랑 저희가 이제 성형외과적으로 꼬맨 거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피부를 봉합한다고 생각하지만 피부 봉합은 거의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안쪽에 그 특정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어떤 식으로 되게 되어 있냐면 뼈, 그 다음에 뼈 위에 골막,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피하지방, 피부순이거든요. 근데 이 다친 상태가 그 뼈 위에 있는 연부 조직이 다쳤을 때 이제 봉합하는 걸 말씀드리면, 그 양파 껍질처럼 잘 이루어져 있는 그 층을 정확히 이어주는 게 피부 봉합보다는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두꺼운 여러 층이 다쳤을 때 그거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그냥 큰 바늘로 그 두꺼운 실로 꼬매놓은 경우도 붓게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흉도 많이 남을 뿐더러 층이 제대로 붙지 않으면은 그 얼굴 같은 경우 웃을 때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쑥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주름이 거기가 더 심하게 잡힌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특화된 과가 이제 성형외과이기 때문에 그런 층들을 좀 더 촘촘히 꼬매주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피부는 실제로는 그냥 테이프로 붙여도 되기도 하고, 뭐 요새 붙이는 더마본드 같은 게 접착제 같은 걸 써도 괜찮긴 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뼈부터 피부까지 사이에 있는 조직들이 얼마나 손상됐는지, 그 손상된 거를 정확히 봉합해 주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른 과에서 꼬맸을 때랑 좀 성형외과에서 꼬맸을 때 차이가 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꼬매고 나서 봉합 후에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실밥은 언제 빼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몸 같은 경우는 7에서 2주 사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 같은 경우도 부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눈꺼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3일째 빼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5일째 실밥을 빼는데, 밑에 층이 촘촘히 꼬매져서 피부 봉합을 굳이 오래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얼굴 봉합 발사가 5일 전후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좀 빨리 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겉에 피부를 꼬매는 바늘과 실 자체가 흉터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빨리 빼는데, 단 전제 조건이 안에 있는 층들이 꼼꼼하게 꼬매졌을 때, 그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빨리 뺄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은 5일 이내, 몸 같은 경우는 10일 이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크게 틀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처 치료 중에 뭐 연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자분들이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게 그 햇빛 보는 게 좋냐 좋지 않냐 이거 말씀하시는데요. 대개의 경우 일반적인 그냥 칼에 비어서 꼬매놓은 상처 같은 경우는 자외선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되게 그렇지만 넘어지면서 같이 찢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부딪혀가지고 크게 긁히면서 가운데 부분이 찢어진 경우는 봉합을 한 후에 주변에 상처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찰과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최소한 2달에서 3달까지는 자외선 관리를 꼼꼼히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착색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도 있고 레이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더 빨리 좋아지게 할 수도 있지만, 예방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최소 2달, 길게는 한 3개월까지는 그런 상처를 동반한 경우엔 자외선 차단을 좀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방법으로는 뭐 흔히 선블록을 바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자나 양산 같은 걸로 햇빛을 아예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부위에 테이프 같은 걸 붙여서 자외선 차단하는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 됐건 찰과상을 동반한 그런 상처에는 최소 8주, 넉넉히 12주 정도는 자외선을 차단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흉은 그 생기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다쳐서 오시는 건데, 다쳐서 오시는 때 다치는 벡터가 흉을 만드는 데 제일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 어느 부위에 다쳤느냐, 아니면 다치는 방식이 단순히 날카로운 거에 베어진 거냐 아니면 터지듯이 다쳤느냐에 따라서
흉터가 많이 남기도 하고 관절 부위 같은 경우도 많이 남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우선이고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상처 치료가 끝난 다음에 그 관리할 수 있는 요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밥을 뺀 직후에 상처가 벌어지지 않도록 초기에는 그 위에 그 적절한 접착제를 쓴 테이프를 붙여놓는 겁니다. 보통 저희 병원은 1주에서 2주 정도 상처가 다시 벌어지거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붙여놓고요. 그 이후부터는 흔히 우리 약국이나 저희 병원에서 팔고 있는 그 흉터 예방 연고들이 있습니다. 그걸 발라주면 상처를 안정화시키고 빨갛게 되거나 좀 비후성 반응처럼 커지는 걸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적극 도포해 주시고, 그리고 실리콘 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상처를 좀 부드럽게 하고 흉을 좀 덜 남게 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최소한 8주에서 길게는 한 6개월까지 관리를 해주시되, 연고나 뭐 실리콘 판이든 어떤 거든 상처가 다 아물기 전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상처가 다 아물기 전에 환자분들이 상처 실밥을 뺐다고 상처가 다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흉을 좀 적극적으로 예방하시려고 먼저 그런 걸 바르시는데, 그런 거는 좋지는 않고요. 그 상처가 완전히 안 물어서 피라든지 진물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완전히 건조된 상태,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경우에만 그 흉터를 예방하기 위한 연고를 바르시거나 아니면 실리콘 판 같은 걸 좀 붙여주시면 좋은데요. 특히 그 연고 같은 경우 애기들도 그렇지만 성인들도 그렇고 눈 주변에 상처를 많이 입게 되는데, 눈 주변에 그 흉터 연고를 바를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극이 굉장히 심한 경우 있거든요.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각막 손상을 좀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눈 주변, 특히 눈 아래쪽보다는 위에 쪽에 발라서 요즘같이 더울 때 또 땀 때문에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눈 주변에는 신중하게 그 흉터 연고를 도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처 직후에는 1차적으로는 테이프 같은 걸로 상처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그게 다 끝나서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흉터 연고나 아니면 실리콘 판 같은 거를 적극 사용하시는 게 흉터 예방에 좀 도움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필요하다면 대개의 경우 그 쓰는 것들이 흉터 레이저를 쓰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색깔을 없애는 게 있고요, 흉터 자체를 없애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그 흉터 관리를 하면서 그 사이에 점검을 받을 때 병원에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흉터 관리도 잘 됐고 치료도 다 하고 했는데, 그래도 흉터가 남은 게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더 좀 없애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저희 병원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개 상처 치료가 끝나고 6개월 이후부터는 가능하시긴 합니다.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한데 그건 성인의 기준이고,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풍선에 점을 찍고 풍선이 커지면 점이 커지듯이 애기들 다쳐서 흉터가 좀 남았는데 나이 먹으면서 그게 점점 더 커지거든요. 얼굴이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만 16세, 남자는 18세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그 전에 흉터 제거 수술을 하시는 건 너무 좀 혐오감을 주거나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가 아닌 경우라면 안 하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인은 6개월 이후부터는 가능은 하다. 하지만 성장기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얼굴 성장이 좀 멈춘 다음에 그 흉터 재봉합이나 흉터 제거술을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